자, 수고하셨습니다. 259쪽, 2정, 제2절, 굵은 1번 해설 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굵은 2번, 토지상환 채권과 선수금이 있습니다. 양과 1번, 토지상환 채권.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세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토지상환 채권, 딱지, 상가딱지이죠. 어디예요? 뭐 판교, 상가딱지, 그러니까 동탄, 상가딱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딱지를 받으면, 돈 대신에 딱지를 받으면 나중에 뭘로 상환할 수 있다고요?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거죠. 토지상환 채권이고, 요건은 뭐였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내실 건 뭐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토지상환 채권이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요. 여기를 지금 상가딱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A와 B 등등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이 1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B, 그러니까 100 시행자가 어떻게 딱지 받을 수 있죠? 돈 받을 수 있죠? B 이거 막 무슨 딱지? 돈 내놔. 현찰 줘. 현찰 받아서 갔습니다. A 할머니 어떻게 딱지 원하셔? 돈 좀 받으시죠? 네, 우리 손주가 그러는지 딱지도 좋디야. 딱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딱지 60과 현찰 40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때만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에만 원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요. 그러니까 어중에 어느 씨가 나는 딱지 100으로 다 줘. 그럼 딱지를 100으로 준다고 치면 나중에 상가는 많이 받겠습니다만 그동안 어디 가서 살아요? 사업에서 새 땅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어디 딱지 위에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디 일부는 현찰 줘야 그동안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가 있죠. 일부. 갖고 있다가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이 A, 이분이 그러니까 60에 대한 딱지를 내면 시행자가 뭐로 갚는다고요? 토지건축물로 갚는다고요. 상가 땅이나 아니면 상가의 한 층을 주게 되는 거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 토지상환 채권 판교 상가딱지인 거죠. 첫 번째 괄호 원하면, 두 번째 괄호 일부, 세 번째 괄호 토지건축물입니다. 양괄 2번 지동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딱지 발행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민간은 부도 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됩니다. 다음 주 그림이고요. 양괄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둘째 줄 분양 토지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새 상가 땅을 다 원주민들이 가져가요? 뭐 무슨 원주민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땅잔치 집잔치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새 상가 땅을 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이율은 알아서 시행자 발행자가 정하고, 동그라미 3번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당연히 이 시행자와 A 할머니 사이에 이 계약서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이름 써져 있죠. 계약서에 이름 안 쓰는 경우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종이딱지 증권에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권원서류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김영식 증권이고, 동그라미 4번 자본주의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죠.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사고팔 수 없다. 제 책에다 여기다 이환지에 썼어요. 그러면 사고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팔 수 있죠. 에이씨 누가 여기다 낙서해놨어. 더 싸게. 또 어떤 사람은 와 이게 이환재 선생님이 쓰던 책이네. 더 비싸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고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팔 수 있잖아요. 아파트 등기부에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잖아요. 사고 파는 걸 더 잘 사고 팔으라고, 문제없이 잘 사고 팔으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등기부 같은 경우에요. 이름 써져 있다고 사고 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 특정 개인에게만 대인적 효과, 그 사람에게만 준 거면 그 사람이 돌릴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고 팔 수 없는 거지만 재산들은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고요. 동그라미 4번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이전을 할 때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될 것을 요청해야 되고, 주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A 할머니는 이것을 C에게 팔 수가 있다고요. C에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둘이 알아서 다방에서 찌직찌직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 시행자 B, 시행자를 P라고 하죠. 시행자 P의 장부에 A 할머니, B 없고요. 그 다음에 뭔가 D, E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진 A가 뭐예요? A와 P의 계약이죠. 그것을 A 할머니가 C에게 팔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요? 여기를 C와 P의 계약으로 바꿔야죠. 이 자리를 C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약 변경이 돼야 되죠. A하고 C 자기들끼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부에다 써야 되고 동그라미 4번의 첫째 줄 토지상환채권 장부, 원부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주점 아니고요. 거기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명지권 종이딱지니까 종이딱지에 이름이 써져 있어야 된다고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상환채권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인 거죠. 그 아래표에 공법의 채권 4가지 있는데 뭐 서로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분이 나오는 적 없습니다. 다음 쪽 양괄호 4번 262 양괄호 4번 선수금 땡겨져 얼마 50 땡겨져 선수금이죠.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전부 일부를 다 받을 수 있다. 백화점 아파트 건설회사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나 다 땡겨받을 수 있습니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면 뭐 받아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굵은 3번 손대지 않은 땅이 원형지이죠. 원형지.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빼고요. 동그라미 2번 원형지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동그라미 3번 다음 쪽 양괄 2번 원형지 공급받으신 자. 원형지 사는 사람 아주 엄청난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에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리저리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자 보시죠. 판교 예를 들겠습니다. 판교 평당 수용 가격 4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전체 뭐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 300만 평 어찌저찌고 그러니까 뭐 전체 보상 금액 나누면 평당 40만 원. 거기에 둘둘둘 불도저 그러니까 포크레인 한번 지나갔죠. 포크레인 기름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40만 원 주고 사서 포크레인 지나갔는데 40만 원을 팔면 그건 손해죠. 안 됩니다. 포크레인 한번 지나갔다고요. 한 평에 40만 원. 포크레인 한번 지나갔으니까 포크레인 값은 받죠. 많이 받으면 욕먹죠. 많이 안 받아요. 딱 동그라미 하나요. 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땅을 갖고 있던 건설회사가 있다고요. 그 건설회사가 이제 땅을 삽니다. 지 땅. 지가 땅 갖고 있었는데 얼마 받고 나왔어요? 40만 원 받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가 다시 그 땅을 사러 들어가는데 얼마 주고 사야 된다고요? 4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고요. 화가 이만큼 나요? 평산안내예요. 평산안내인 거죠. 왜요? 그 옆에 분당. 그러니까 명동 지금 한 평에 얼마요? 6억? 7억이요? 뭐 그 정도 가죠. 그러니까 강남, 그러니까 뉴욕제와 평당 5만 원. 분당, 평당 뭐 1억. 계산하기 편하게 8천만 원. 분당은 평당 8천만 원인데 여기는 평당 400만 원에 샀다고요. 평산안내인 거죠. 그냥 팔기만 하면 20곱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잡기만 하면 20곱빼기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도저 한 번이라도 밀어서 400만 원인데 여기는 불도저 밀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요 땅 앞에까지는 뭐 이제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는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분당 8천만 원 20곱빼기, 분당 8천만 원 40곱빼기 장사를 할 수가, 그러니까 40분의 1로 땅값 사는 거죠.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고요. 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둘째 줄 지정권자 승인받아 다음 자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2, 3, 4, 5가 있고요. 원형지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청형 그러니까 2번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 공공기관 그러니까 3번 지방세에 들어간 공기업 그러니까 지방공사 그러니까 4번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의견이 가장 멋지네. 당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깎고 여기는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놔두고 깎고 붙이고 뭐 얼굴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된 자. 다음에 5번 돈 벌지 않은 업체이지만 그러니까 공장과 학교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봐주는 거죠. 경제 어려우니까 일자리, 공장은 좋은 겁니다. 학교,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신문에 나오는 학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애기들 그 고생해서 낸 등록금 다 뺐다가 지네들 차 사고 아무튼 나쁜 짓 다 하고 다 빼먹고 뭐 그리고 텔레비전 나와서 에이구 잠깐 이러고 뭐 재산은 이만큼 돼 있고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아무튼 학교가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 돈 벌어서 빨리 학교 만드시고요. 예, 학교 만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동해안 가보셨나요? 동해안 그 좋은 백사장 앞에 숲들 뭐요? 무슨 학교 연수원, 무슨 학교 학교 그러니까 서해안, 안면도 등등등 아무튼 전국 곳곳에 그 좋은 관광지 땅에 다 뭐예요? 학교 연수원 땅. 거기에 보면 애들 와서 연수하고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재단 임원들 뭐 지네들 별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 그렇게 많습니다. 아무튼 학교는 좋은 거라고 법에서는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단 원형지 학교 공장 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원형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면 주는 거니까 수의계약이 원칙. 그런데 학교 공장은 돈 벌자는 업체들 엄청 많을 거잖아요. 이 땅 받기만 하면 400꽃배기요. 8천만 원, 200만 원, 40꽃배기요. 여기는 경쟁 입찰로 한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기타 등 생략하고요. 다음 주 와서 양보할 3번 원형지 공급 후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원형지 사서 바로 내다 팔아요. 40꽃배기요. 그러니까 200 주고 사서 바로 8천. 그러면 앉아서 얼마요? 7,800. 그러니까 평당 7,800. 아무튼 뭐 만평이면 7,800억 막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다 팔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국가 지방은 행정 목적이잖아요. 표가 이제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맞췄으면 국가 지방은 언제라도 내다 팔 수 있어야 되고 이 공기업, 공모, 공장, 학교의 경우에는 두 번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요? 여기 공급 계약 체결부터 10년 하면 이제 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공장, 학교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내다 팔 수 있다. 그 안에는 내다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서둘러 공장 1년 안에 뚝딱뚝딱 공장 주면 5년 지나면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멍하니 있으면서 10년 하는 것보다 5년만 지나면 될 수 있고요. 그런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되기 전에도 내다 팔 수 있다. 두 번째 이주대책 공공문화시설 일대는 5년 10년 지나기 전에 내다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지방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을 제외한 국가지방은 언제라도 내다 팔 수 있고 국가지방을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작은 1번 10년, 작은 2번 5년. 이중주택,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인 경우로 승인받으면 예외로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굵은 4번 이주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 이사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이런 공익사업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소유자는 돈 있잖아요. 돈 받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아주 허름한 동네에 그 싼 보증금 그걸로 살고 있었는데 공익사업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 싼 보증금 갖고 어디 가서 뭘 구해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지원대책이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수립해야 된다. 굵은 5번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이 있고 공급 방법 이 땅 잡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은 떼돈인 거죠. 잡기만 하면 떼돈입니다. 그 잡을 돈이 없어서 문제고 아무튼 은행 돈을 어떻게 보험회사 금융권 돈을 빌리든 어쩌든 잡기만 하면 그냥 그거 옷돈만 얹어서 팔아도 한참 떼돈이죠. 경쟁 입찰로 합니다. 근데 입찰로 하면 돈 놓고 돈 먹기 많이 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다 그 대규모 회사들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추첨. 그러면 여기는 어느 땅이 이 땅이 100짜리라고 본다고요. 100인데 쏘네. 그러면 100인데
딴 놈들이 한 105 써낼 것 같은데 나는 110 써낼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커피집에서 야 이게 우리 한번 110 써내보자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저놈들이 115 얘기하고 있는 거 살짝 들었어요. 이런 우리 116을 써내야 돼 등등등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옆에서 커피집에서 저쪽에서 왔다 갔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오두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 써내야 돼요? 300이면 되죠. 110, 115 하고 있으면 300 줄이면 될 거잖아요.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350 팔면 되죠. 안 팔면 말고. 예, 그런 겁니다. 안 사면 말고. 어차피 신도시 땅은 팔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주첨의 경우에는 100짜리 땅이면, 그러니까 10만 다 입찰 보증금 10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10만 준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뺑뺑이 돌려갖고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 다음에 부정,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1대1 계약.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예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공급 가격. 그러니까 공법입니다. 공법이죠. 공익사업에서 만들어진 땅인데 헐값에 팔고 그러니까 이 100짜리 땅을 같이 뭐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고 야 내가 너한테 10 줄게. 그러면 너 90 벌잖아. 또 혼자 너 다 먹진 않겠지. 40원 어찌고 저찌고 안 된다고요. 뭐로 하고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좋은 필요한 땅, 그러니까 공적 지원이 필요한 땅, 공적인 땅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쪽에 전부 다입니다. 양구 1번 공급계획 작성 제출한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주소지를 지구단위기를 포함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주유소 땅은 주유소 하겠다는 사람에게,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은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 제외한 시행자는 조성수지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수지 공급계획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인가가 아니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왜요? 인가받은 실시계획대로 파는 거니까. 공급계획이 뭐예요? 아파트 땅은 7월 1일에 팝니다. 상가 땅은 7월 16일에 팝니다. 그게 공급계획이라고요. 그것까지 인가받을 일은 없다고요. 양구 1번 공급 방법. 동그라미 1번 주성수지 공급은 경쟁 입찰에 따르는 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주최출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큰 땅이요. 찌그만 땅이요. 찌그만 땅들이니까 중소회사이죠. 작은 1번 국민택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찌그만 집 지을 땅. 2번 공공택지는 다른 국민의 희생에 의해서 수용으로 땅을 뺏겼다고요. 저 땅 주인이 수용으로 뺏겼습니다. 수용으로 뺏어서 주택 지을 땅, 이 공공택지라고요. 그거는 다른 국민의 희생에 의해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골고루 가야죠. 그래서 신도시에 가보면은 우리가 매번 TV 광고에서 보는 아주 큰 대규모, 한 5개, 10개 그런 대규모 건설회사가 아닌 곳들도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회사에 기회를 주자. 3번 큰 땅이 찌끄만 땅이요. 찌끄만 땅이요.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 등이 있습니다. 점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3번 다음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작은 1번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끼어들 게 없죠. 세무서 땅을 국세청에게 세무서 들어갈 땅을 국세청한테 팔아요. 그걸 누가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일이 없잖아요. 시청 들어갈 땅을 시한테 팔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리가 없는 거잖아요. 작은 4번 토지상환채권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양구할 3번 공급 가격, 감정 가격으로 한다는 게 기본이죠.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가격이 기본이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 시설, 그 밖에 아래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 폐, 이, 학교, 폐기물처리 시설, 이주단지와 기타 시설, 작은 1번에 공공청사, 작은 2번 사회복지시설인데 주체주택 점에 주체주택 끝에 유료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작은 4번 임대주택, 저 아래 6-2번 시장 등이 있습니다. 좋은 일 쪽은 좀 더 싸게 팔아주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수용 방법입니다. 수용,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다. 민간 수용 요건 있었고요. 토지보상법 준용의 특례. 그 다음에 수용 방식,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100 주고 사서 50들에서 조성해서 파는 거죠. 그 150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판교 상가딱지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토지상환 채권 60. 그다음에 땡겨줘 얼마 50 선수금 있고요. 그다음에 손대지 않는 땅 원형지. 그러니까 특별한 5가지 경우에만 원형지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공급 방법과 가격까지를 보셨습니다. 저기까지 이제 수용 방식을 보셨고 이제 한 장, 2장 넘어오셔서 270쪽에 5장 환지 방식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이제 그림을 전부터 다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앞에 환지 방식에 대한 기본 그림이 있었고요. 책의 270쪽이죠. 그 270쪽 보시면 거기 제1절 환지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그러니까 환지 방식 사업 해설이 있고요. 앞에서도 이미 잠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79년 서울 잠실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숫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8688 1기 신도시 70년대까지는 강남, 잠실 개발 다 뭐예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환지사업이었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 결정, 다음 두 번째 설계도 결정. 그 신도시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손이 너무 이상한가요?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게 정해지겠죠. 세 번째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한테 준다, 여기는 B에게 준다,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공적인 땅 늘어나야죠. 공적인 땅 60, 개인에게 줄 땅 4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류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도로 면적, 공원 면적, 구청 보건소, 세무서, 뭐 기타 등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요. 그러니까 사업 전에 그러면 여기 개인 땅이 80에서 40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숫자로는 얼마로 돼 있었나요? 1000으로 돼 있었나요? 예. 제곱미터당 10만원, 제곱미터당 1억, 1000제곱미터 1억.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A가 사업 끝나고 나면 500제곱미터를 받게 되죠. 그런데 땅이 반토막 납니다. 찬성해요, 반대요? 찬성하는 거죠. 옛날 10만원, 사업 끝나고 나면 100만원, 10배가 뛴다고요. 1억짜리 땅 주인이 5억짜리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채비지. 이 중에 땅 일부를 정해서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비용이 채비지. 다음 쪽 와서요. 주최줄에 사업 비용 100억이 추산된다고 치자고요. 사업 후 100만원. 그러면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100만원이니까 얼마를 정해놓으면 돼요? 10,000 제곱미터 정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팔면 100만원이니까 10,000억, 100억이 마련되는 거죠. 이 중에 10,000 제곱미터 정해서 그 땅을 팔면 되는 겁니다.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비용에 대체한다, 사업비용에 충당한다, 채비지인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지사업인 거죠. 뭐 그렇게 되고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요걸로 이제 끝이 아니라 1억짜리 땅 주인이 5억짜리 땅 주인이 됐고 이걸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잠실주구 사업이었다고요. 잠실이요. 잠실. 그러니까 이 잠이 뭐예요? 잠수한다. 잠자가 아니라 한강에 잠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에 잠자이죠. 그러니까 누에. 그러니까 누에 뭔 잎 먹고 자라고요? 뽕잎 먹고 자르죠. 그래서 이 동네에는 그러니까 뭐가 많았어요? 왜 잠실이에요? 뽕나무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많아서 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옛날에는 그냥 누에 키우고 그 다음에요.
서울도 아니었잖아요. 강남, 강 쪽도 건넌 건데 무슨 서울이요. 광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뽕나무가 많았다고요. 이 동네에 큰 행사가 뭐가 있었고요. 영화 찍는 거죠. 뽕1, 뽕2, 뽕3. 그러니까 이미숙 씨, 이대근 씨, 뭐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아무튼 그런 거 영화나 어쩌다 한번 찍고 그러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잠실 롯데2 123층에 올라서 있잖아요. 바뀐 겁니다. 떼부자가 된 거죠. 왜요? 환지 사업이니까. 판교, 거기 옛날에 과수원 짓고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시대요? 모르죠.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지 사업인 거죠. 다 됐고요. 다음 쪽 동그라미 4번.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번 평면 환지, 2번 입체 환지가 있습니다. A, B, 땅 대신에 땅, 평면 환지. C, 땅을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 양과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규칙.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평가식 1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 토지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면적식 1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금 뭐 평가식 자본주의니까 깔끔하죠. 평가식이 가장 깔끔하죠. 자본주의니까요. 그러니까 왜요? 옛날 땅값 얼마, 새 땅값 얼마 그래서 맞춰서 주는 게 평가식. 면적식은 너 옛날 몇 제곱미터, 너 옛날 몇 제곱미터. 그래서 50%니까 새 땅 몇 제곱미터. 그럼 여기는 땅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죠. 논두렁, 밭두렁 대신에 상가 땅을 받게 되는데 논두렁 몇 제곱미터? 옛날 공판장 땅, 큰 길가 땅 몇 제곱미터? 똑같은 몇 제곱미터예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땅의 성격이 크게 바뀔 때는 당연히 평가식으로 해야 되고 땅의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 어쩌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면적식인데 평가식은 얘기할 것도 없고 간단해요. 옛날 땅값 얼마, 새 땅값 얼마, 몇 대 몇 해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법에서 써놓을 것도 없죠. 이제 면적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제 그런 예가 좀 더 설명이 많아져 있는 겁니다. 평가식이 당연히 기본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서요. 두 번째 칸, 평가식의 경우 평균 부담률, 그러니까 권리가액 플러스 채비지가액 분의 총 사업비. 평가식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부담률, 뭘 부담해요? 아까 기반시설을 부담해요? 도로를 부담해요? 그게 아니라 돈을 부담하는 거죠. 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 뭐에 대해서요? 네, 궁뎅이 둘레요? IQ요? 몸무게요? 뭐에 대해서요? 전체 돈 중에서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는 거죠. 전체 수입 중에서 내가 얼마나, 우리들이 얼마나 내야 되냐. 그게 부담입니다. 전체 들어오는 돈이 뭐예요? 권리가액. 이 새 땅값에다가 채비지 팔아서 돈 들어오죠. 채비지 가액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돈, 사업비가 얼마냐, 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 세 번째 칸요. 면적식에서 평균 토지 부담률, 부담을 해야 된다. 뭘 부담한다고요? 토지를 부담하는 거죠. 땅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 전체 땅 100 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공적인 땅으로 얼마나 내놔야 되냐.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 근데 거기에서는 분자 분모에서 똑같이 A, B를 뺍니다. 그것과 관한 거는 이제 문제 때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272쪽에 관련 조문으로 동그라미 1번 평가식, 동그라미 2번 면적식, 동그라미 3번 평가식, 동그라미 4번 면적식. 다음 쪽 273쪽에 양과 3번 평가식이 있고요. 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때 보도록 하시자고요. 다음 여기까지 오셨고, 274쪽에 환지계획의 내용. 그러면 환지계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보시면 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1번 환지 설계, 2-1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2-2번 입체환지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건 종전 토지 명세인데요. 종전 토지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계산 끝내야 된다. 돈을 주고받아야 될 게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청산 대상 우선 알아두시고 왜 청산이라고 하는지는 좀 지나면 바로 하시게 되고.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국어예요. 국어도 아니잖아요. 7번 보시죠.
보류지 안에 공공전용지와 채비지가 있습니다. 근데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친구가 밥 사준다고 했습니다. 고마워. 그래서 갔습니다. 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떻게 할까? 중국집 갈래? 짬뽕 먹을래? 뭔 얘기해요.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그건 되죠. 아니면 중국집 갈래? 일식집 갈래? 그러면 일식집. 아무튼 그런데, 그니까 뭐예요? 중국집 갈래? 짬뽕 먹을래?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엉망진창인 거죠.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274쪽이요. 저 보자고요. 환지계획이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찍어주는 거죠. 그게 환지계획입니다. 다 됐어요. 그게 환지계획이에요. 다음 쪽 275쪽이요. 275쪽 위에 있는 표에 굵은 선 안에 있는 4칸이요. 보자고요. A, B, C 등등이 있습니다. A, B, C가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옛날 소유자니까 새 땅을 주는 거죠.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 새 땅 어디 줄 거냐. A, B, C가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A한테는 그러니까 1블럭에 4번 땅 준다. B에게는 그러니까 4블럭에 15번 땅 준다. 그 다음에 C에게는 2블럭에 아파트 300주로를 준다. 등등등 환지계획입니다. 됐잖아요.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찍어준다. 이게 환지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걱정되잖아요. 나는 어디 봐도 그래 됐어. 근데 혹시 저 조합장처럼 너 몇 개 빼먹는 거 아니야? 걱정되잖아요. 개수로 하자고요. 전체 100개 중에 조합원에게 몇 개요? 40개. 그 다음에 공적인 땅 몇 개요? 60개 나간다. 까지 해놓으면 걱정할 일이 없죠. 환지계획입니다.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에 준다? 조합원에게 40개, 공적인 땅 60개. 이거 환지계획이라고요. 이거 알아주면 됐어요. 소리말이야. 몇 번 소리 내시면 되고, 소리말은 아직 모르는 거고, 그건 배워가시는 거고, 소리 내다가 5번째, 6번째 되면은 알게 되시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환지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종전토지 명세를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우선 정리하고 가면, 뭐라고요? 청산대상 토지 명세. 이번 환지, 새 땅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환지 방식, 환지 방법, 환지 사업, 종전토지 대신에 바꿔주는 이 새 땅 하나하나 등이 뭐고요? 환지, 새 땅 어디를 준다? 환지,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내 C는 아파트를 봤잖아요. 3층으로 쭉 올라갔다 입체 환지, 명세. 그 다음에 전체 100개 중에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요? 40개를 준대요. 이 40개를 뭐라고 하고요? 환지, 설계. 설계라는 표현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계 그러면 뭘 떠올려요? 어떤 도면을 떠올린다고요. 설계도. 그러니까 어떤 도면, 기계나 건물을 짓기 위한 도면인데 꼭 그런 도면만이 아니죠. 설계, 다른 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오랜만에 친구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가끔 보는 친구예요. 이제 아무튼 한 2-5달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놈이 야야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C 아줌마를 만나래요. 내가 그 아줌마를 왜 만나? 혼날라고. 안 만나. C가 꼭 만나야 돼. B가 그 아줌마를 꼭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만나? 아무튼 안 만나면 너랑 의를 끊어.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아줌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가족상 얘기하고요. 아무튼 어쩌고저쩌고요. 어떻게 태어났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서로 이제 전번 주고받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니까 문자 갔는데 문자 보실래요? 문자요. 숫자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숫자 6개인가 4개인가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선생님 요즘 실비보험 이거 갖고 안 되고 실비보험 이것도 하셔야 되고 안보험 몇 살까지밖에 안 되시네. 그러니까 평생으로 바꾸셔야지. 요즘 5대 질병만이 아니라 10대 질병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이것저것 더 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아무튼 좀 생각해보고 들게요. 아무튼 무슨 설계요? 보험 설계죠. 보험 설계도 설계잖아요. 인생 설계, 삶의 설계, 보험 설계, 금융 설계입니다. 환지 설계 100개 중에 몇 개를 잡는다고요? 40개 조합원에게 준다. 환지로 잡는다.
그러니까 환지 설계인 거죠. 다음에 육식에는 아까 뭐였고요? 보류지인데 그것을 뭐 엉망진창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노란색 빼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쏘란 말로 이렇게 푸른다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다음에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